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했죠. 그러면서 친노동 정책을 어떤 정부보다도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업의 모든 세금들 거의 다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는 기업 자체를 적폐 세력으로 완전히 규정을 했죠. 근데 참 웃기는 것은요,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서도 필요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인들을 불러요. 그건 진짜 또 이상해요. 그죠? 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업이요, 지금은 잘 몰라요. 이게 경제라는 게 곧바로 나타나서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기업들이 무너지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시간을 가지고 점점 가다 보면 기업들이 하나, 둘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경제 위기가 이렇게 길어질 때는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게. 자, 그러면 기업 적폐 세력으로 낙인 찍은 3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일단 법인세를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법인세가 22%였습니다. 여기에 지방세가 10% 붙어서 24.2%였거든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요, 지방세까지 합치면 27.5%까지 늘어났어요. 27.5%까지. 예, 그렇게 되면 OECD,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클럽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19위에서 9위까지 올라갔어요. 9위까지 법인세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 게.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도 20% 부과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투자 촉진세라는 거예요. 투자 촉진세. 20%면요. 법인세가 3%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30.5%예요. 그러면 OECD 국가 중에 3위로 상승합니다. 3위로.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부전자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국가 경쟁력이 월등하게 뛰어납니까? 그런데 법인세는 지금 OECD 국가 37개 국가 중에 3위다. 야,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럴 수는. 이렇게 되면 세금 내다가 기업 주고 간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죽했으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은 매일 생사절벽에서 발부둥 치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겠습니까? 생사절벽에서 발부둥 치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아니 가짜 아니냐, 뭐 기업이 뭐가 안 되냐, 수출 잘 되는, 그게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데,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는 잘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인세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요, 이게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평균을, 임금을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한 거라는 이야기죠. 2016년에 40%였습니다. 2019년에 49%예요. 이것도 OECD 평균에서요, 19위에서 5위로 올라갔습니다. 5위 올라갔어요. 평균임금 대비 순위도 5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잘 사냐고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가면 기업에는 비용이 더 많이 나가요. 법인세 비용도 엄청난데 여기에다가 최저임금 부담까지 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은 영업이익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거예요. 노동 생산성을.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노동 생산성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개판입니다. 2016년에 시간당 36.6달러였거든요. 2019년에 39.6달러예요. 32에서 29위로 오른 정도예요. 32에서 29위. 32에서 29위로 올랐다 이 말은요. 노동 생산성이 쉽게 말하면 개판이다 이거예요. 개판이다. 그럼 보세요.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어가고 생산성은 생산성대로 오히려 떨어지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정부가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기업의 비용을 줄여두든가 법인세를 확 낮춰준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지 않으면 노동개혁을 해야 돼요. 노동개혁을 해서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두 가지 다 안 해요. 오히려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만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법 개정안 그게 뭐예요?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예, 삼성전자에서 해고된 사람이 삼성전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다시 복직할 일은 없고, 예, 결국은 파업할 때 같이 참여를 하는데 엉뚱한 구호 외치겠죠. 엉뚱한 구호. 이 노사는 문제가 근로자의 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중심으로 해서 예, 이게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회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예, 서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혼란만 자초할 뿐입니다. 혼란만. 상황이 그만큼 지금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요. 지금 기업들은요. 생사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금방 기업 정책이라는 게 금방 스며들기도 하지만 이게 서서히 스며들어서 마치 말입니다.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담벼락을 넘기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담벼락을 넘긴다 이 말은 물이 벌써 있잖아요. 밑으로 다 스며들어서 여기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담벼락이 넘어지는 거거든요. 이미 담벼락이 넘어질 때는 이 물이 스며드는 속도는요. 본체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본체. 예. 본체에 가까이 가게 되면 야 담벼락 고쳐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본체가 기와집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는 순간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여러분 대한민국의 핵심 역량 쉽게 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산은요 기업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힘을 잃게 되잖아요. 힘을 잃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예. 기업이 전 세계 시장에서 발이 불어트라 뛰어다닙니다. 그래야지만이 기업은 점점 더 좋아지고 기업이 좋아져야만 우리 경제가 부활할 수가 있거든요. 예. 실물 경제가 조금은 나아진다고 해요. 이렇게 실물 경제가 조금은 나아질 때 기업을 위한 어떤 지원 그런 상상의 전환 이런 게 지금 반드시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우리 기업들 자칫 잘못하면요 모르겠다 이제 털렸어 예. 이제 나도 떠나야 되겠어 이런 말이 나오면 참
우리의 핵심 역량이 다 떠나가는 것 아니냐. 예,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